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의도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MB 자원 외교 관련된 수사를 검찰과 국회 그리고 관계당국이 철저하게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민주당 국민재산 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민석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소개는 잠시 후에 참여연대 안진걸 지사님께서 하실 테고요. 지금 MB는 구속되어 있지만 국민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사자방 관련 비리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4대강 비리, 방위산업 비리, 자원외교 비리, 약 100조 가까이에 이르는 이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이 국가사업에 비리가 저질러져서 누군가의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해도 이것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사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저희들은 MB 재산 찾기 그리고 박근혜 최수길 재산 찾기 등을 포함한 국민재산 찾는 일에 국민과 함께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앞으로 대장정의 첫걸음을 함께 국민과 함께 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여러분들께서는 용기를 내시고 국민과 역사를 믿고 내부자 고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많이 하지만 아마 오늘 기자회견 정말 이렇게 좀 더 많은 관심과 취재를 이렇게 당부드려 봅니다. 자원외교 혈세 탕진 40조 안팎이라고 수정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될 수도 있다는 음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도대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얼마나 무모하고 무참한 일이 있었던 것인가요? 이것을 검찰과 국회가 정부가 규명해내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 한 분 저희가 정말 이 범국민적 이슈에 대해서 짧게는 수년간, 길게는 뭐 십여 년간 함께 규명을 해오고 대응해온 분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우리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의 조성아 사무장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설경사도 사무장님 그리고 그 용기 있게 석유공사 전 강영원 사장, 최경환 장관을 고발하고 최근에 민사소송까지 돼서 화제가 된 석유공사 노자의 이선화 사무장을 모셨습니다. 금융정의연대 전지혜 간사님 모셨습니다. 좀 이따 말씀해 주실 석유공사 노조의 김병수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포스코도 자원외교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 유출과 회사 자산 넓은 의미 국민들의 재산이 탕진되었습니다. 포스코의 비리를 계속 제보하고 계시는 포스코 전 대협력 팀장님이셨던 정민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오늘 기자회견은 이제 국회 차원에서 안민석 의원님, 윤소호 의원님이 이렇게 저희랑 함께 파트너십 맺고 시작해 주셨습니다. 고맙고요.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국민재산 대책운동본부 안창용 사무장님 오셨습니다. 국민재산 대책운동본부 조영래 집행위원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른경제정연구소 정의 대표님 오셨는데 저쪽에 계시고, 또 참여연대에서 이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모임을 아마 기자분들 들어보신 바 있을 겁니다. 제가 2014년 15년도에 국회 국정조사에 맞춰서 밖에서도 10여 개 시민사단체들이 열심히 진상규명하고 그때 관련자들 고발하는 당시 진상규명 운동 시즌1이 있었습니다. 오늘 안민석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정부와 국회와 검찰이 모두 나서야 된다, 감사도 나서야 된다는 시즌2 운동을 오늘 국회에서 선포하게 됐는데요. 제가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간사를 맡고 있는 참여연대 안진걸 심의위원장이라고 하고요. 저쪽에 우리 참여연대 실무총괄하고 있는 복지조세팀의 김남희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정의당의 손종필 연구원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국민재산 대책운동본부의 박관천 집행님도 오셨고, 여기 건너편에도 보니까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 문제를 탐사 보도하고 계시는 MBC 권상 기자님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뜻 있는 언론인들이 계셔서 지금 많은 진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 일일이 제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수십 조의 혈세 탕진과 대국민 사기 사건을 추적하는 분, 아주 귀한 분들이 때 소개를 제가 드린 것이고, 향후에 국회의 제2차 국정조사,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 감사원이 봐주기 감사했는데 감사원 재감사를 촉구하는 활동에서 계속 함께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소개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석유공사에서, 광물자원공사에서, 포스코에서, 가스공사에서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던 것인지 짧게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최근에 아주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그 비리가 드러난 석유공사와 포스코에 대해서 우리 김병수 위원장님과 정은우 선생님께서 짧게 그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민변 백주선 변호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석유공사 노조위원장 김병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석유공사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5배 키우겠다고 선언을 한 이후에 무려 17조나 되는 돈을 자원 개발에 쏟아부었고, 지금 현재 사실 거의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부채 비율 700%에 육박하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9년 만에 이루어진 이 공기업의 부실화 사태를 사실상 현장에서 실행한 공기업의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만큼 저 또한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상당히 죄인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그 죄인된 심정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냄으로써 다시금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베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2009년에 졸속으로 인수를 하면서 무려 4조 5천억이라는 돈을 단 3일 만에 뻥튀기 보고서를 통해서 인수를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누적 적자만 무려 4조 원이 넘는 그야말로 이명박 정권의 부실 자원 비리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과연 누가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커넥션이 있었는지 사실 총체적인 진실은 아직은 규명되지 않고 있고, 당시에 이 사업을 책임졌던 강영원 전 사장도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말 촛불혁명으로 정부가 바뀐 만큼 과거의 문제가 아닌 현재 진행형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의지로,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의지로 이 문제를 재조명하고 국가기관, 사정기관 너나 할 것 없이 이 문제 본격적으로 수사해서 과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정권 차원의 비리는 무엇이었는지 밝혀내기를 바라고요. 저 또한 노조위원장으로서,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으로서 끝까지 함께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코 대외협력팀장 정민우이고, 지금은 국민재산대책기운동본부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조가 있는 다른 공기업 그리고 일반 기업들이 무척 부럽습니다. 포스코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부여하지 않았지만
제가 포스코를, 국민기업 포스코를 대표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포스코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준양, 권오준의 세트플레이가 지금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모두 이명박 시절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자원외교가 지금도 포스코에서는 진행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아이템이 리튬입니다. PD수첩에서 리튬에 대해서 그 액수에 대해서 언론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드러난 액수이시죠. 액수를 매우 보수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감춰져 있는 그 액수는 언카운터블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를 설명드릴 때 빼놓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스코는 MB가 국가 자산을 털어먹은 대표적인 아이템인 자원외교, 그 자원외교의 중심축입니다. 포스코가 자원외교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포스코는 내부에 돈이 많았습니다. MB가 대통령 취임했을 때 포스코 안에 현금이 13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고 첫 3년 동안 포스코에서 부채가 20조가 늘었습니다. 매년 5조의 영업이익이 나던 상태였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이 외부로 나갔는지 알 수 없고요. 한 가지 예로만 말씀드립니다. 대우인터를 포스코가 인수했습니다. 이명박 시절에. 그 이유는 대우인터가 추진하는 자원외교, 자원개발의 노하우를 취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대우인터를 인수할 때 포스코가 지불했던 금액이 기업 인수금액 3조 4천억에 대우인터가 갖고 있던 부채가 2조 6천억, 토탈 6조입니다. 과연 6조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었는지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노조가 없는 포스코를 바로 세우고 도와주실 수 있는 곳은 언론뿐이 없습니다. 언론이 포스코의 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언론만이 국민기업 포스코를, 그리고 MB의 죄악을 낱낱이 오픈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 올립니다. 예, 대표적으로 석유공사하고 포스코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광물자원공사도 멕시코 볼레오 돈공사에 5천억이 넘는 돈을 날리고 지금 파산 직전에 놓여서 광해관리공단이랑 강제 통폐합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명박과 최경환 등이 주도한 정말 경악할 범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될 문제이고 국회가 다시 한번 국정조사 나서야 될 문제인데요. 제 마지막으로 우리 MB 자원외교 혈세탕림과 사기 사건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말씀을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백지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입니다. 방금 그 석유공사 사례와 포스코 사례에서도 밝혀졌듯이 10년 전, 길게 보면 10년 전에 이명박 정부가 했던 자원 외교는 거의 뭐 사기에 가까운 행태인 것은 많은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과연 그것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형사 책임이 성립하는지는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석유공사에서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장관과 그 다음에 전 석유공사 사장이었던 강영원 사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배임죄하고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배임죄라는 것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그 인물을 배신해서 자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건데요. 드러난 사실관계만 하더라도 석유공사나 아니면 또 다른 광물자원공사 등등을 넓게 보면 수십조에서 수백조의 손실을 입힌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배임죄라는 것은 꼭 자기 자신이 이익을 취득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해도
이 배임죄가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과연 알고 고의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이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최경환 전 장관이나 강영원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알아봤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이미 인수 당시에 인수 대상이 되는 하베스트에 있는 날이라는 그 하류 시스템을 담당하는 회사 자체가 고가로 고평가되어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졌고, 그리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서 한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도한 것이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라는 것도 최근에 드러났기 때문에 최경환 전 장관이나 강영원 전 사장이 충분히 석유공사에 손실을 끼칠 것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거래를 지시한 걸로 봐서 공공관계나 교사, 종공관계로서 배임죄가 충분히 성립할 것으로 보고, 특히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강영원 등 석유공사에게 지시한 행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이들을 엄벌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나아가서 이번이 정말 마지막으로 자원 외교 등 잘못된 외교 정책과 그로 인한 국고 손실에 대해서 준엄한 어떤 조사를 하고 심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충실히 다시 한번 조사해서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들이 꼭 처벌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국민들께서는 MB가 사자방 비리를 통해서 수십조 원의 사적 이익을 추구했을 거라고 의혹 어린 시선으로 지금 이런저런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MB의 사자방 비리 중에서 자원 외교 관련 비리를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MB는 구속되었지만 MB의 사자방 비리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게임은 이제서야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MB의 사자방 비리가 밝혀질 때까지, 그리고 MB가 빼돌린, MB가 취한 사적 이익을 모두 밝혀낼 때까지 국민과 함께 매의 눈으로 MB를 철저하게 주시하고 MB가 빼돌린 돈들을 찾아내는 운동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특히 내부자분들의 제보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